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의 출제 경향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과 전국 1등이 수학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바램 이런 게 아니고 수능을 주최하는 측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과 수능 응시자가 올해 적어도 한 25만 명이 될 텐데 이들을 대표하는 전국 1등이 수학 1등급을 못 받았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제도 변경 첫 해에 이러한 사단이 나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로 끝나면 문제가 그나마 덜 할 수 있는데 이 조직 전체로 문제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본능적으로 이 수능 주최 측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출제 경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얘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 간의 공통 과목 점수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준킬러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시기에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수학을 잘하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들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킬러 문제가 문과하고 이과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보다 오히려 준킬러 문제들이 더 크게 차이를 벌리는 거죠. 물론 쉬운 문제보다는 이제 킬러 문제가 이들 간의 차이를 좀 더 벌리긴 합니다. 이 킬러 문제는 워낙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도 잘 못 풀고 문과 학생들도 잘 못 푸니까 차이가 오히려 크지 않은 거죠. 쉬운 문제는 둘 다 잘 푸니까 차이가 크지 않은 거고요. 준킬러에서 이제 이들 간에 풀 수 있는 학생 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거죠. 2022학년도 대비 3월 학력평가에서 문이과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평균 점수 차이가.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준킬러 문제들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킬러 문제로만 쭉 깔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상위 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킬러 문제로만 내게 되면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 자체가 없어져서 이런 목적 달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킬러 문제를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좀 높이고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는 확률과 통계에서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려면 표준 편차도 좀 작아지면 좋겠죠. 이런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서 준킬러 문제가 적절하게 활용될 공산이 큽니다. 미적분학과 기하 과목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과목의 난이도는 상당히 유사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둘 중에 한 과목이 쉬워지게 되면은 그 과목을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의 불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난이도를 유사하게 맞출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과 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난이도를 뭐 쉽게 맞출 수도 있고 어렵게 맞출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게 그렇게 낼 공산이 큽니다. 쉽게 내게 되면은 이제 상위권의 불이익이 이제 커지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내게 되는 것의 부작용은 이제 하위권 학생들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앞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할 건데, 어렵게 내게 되면 상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실력에 비해서 좀 더 과대평가받는 측면이 있고, 쉽게 내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게 낼 겁니다. 킬러하고 준킬러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을 적절하게 수학 상위 등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 문제가 활용될 공산이 좀 큰 거죠. 준킬러도 꽤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좀 더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를 크게 하는 거. 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는 거는 이제 버스의 앞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앉아야 될 애들이 이제 여기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좀 밀리는 거죠. 근데 이 버스 간격이 충분하게 벌어져 있게 되면 여기 앉는 애들이 여기 앉는다 그래서 이 상위 등급의 비중이 바뀌지가 않겠죠. 오히려 이제 이 내부에서 이 재배치, 앞부분에 쏠려있는 애들을 좀 더 뒤쪽으로 보내는 게 뭐 이런 상위 등급의 비중 조정할 때는 이쪽에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좀 크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공통과목 점수분포 그대로 선택과목 점수분포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는 통합평가의 취지는 갖고 있는데 이 통합평가가 아닌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에서 이제 문이과 변별은 이제 거의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이과 변별은 선택과목 내에서만 변별이 되는 거죠. 이과 학생들의 이제 불확실성 굉장히 커진 거죠. 이 양반들은 이 두 과목의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등급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모의 시험은 상당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와 같이 예상을 드렸지만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형태의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에 반영을 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이 이렇게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출제 경향 예상하는 영상을 찍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율배반적으로 생각되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포함한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 방법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늘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춘다. 이런 자세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사 예측치 관련한 내용인데 일단 저희는 3월 모의고사에서 당사 예측치하고 좀 다르게 나왔다고 해도 그 예측치를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죠. 실제 수능 수학에서 3월 데이터와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이긴 하지만 수능 주최 측의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수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